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와이프에게 고백했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 찍으면은 와이프가 바로 지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또 와이프랑 딸이, 제 딸이 저 처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집에 혼자밖에 없고 또 혼자밖에 없을 때 이런 걸 좀 찍을 수 있어요. 아마 나중에 그 와이프가 이걸 또 보면은 또 지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우기 전까지, 걸리기 전까지 아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이제 결혼하기라 한다. 그 연애하기 전에 그 1년 동안 한 10번 정도 고백을 했었어요. 이게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와이프를 보고 흠뻑 빠졌을 때 그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와이프에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고 이제 그때 그 해년도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12월 25일 때까지 한 10번 정도의 고백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저의 그 엄청난 높았던 자신감을 정말 하락을 하게 만들고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들어줬던 와이프 의 고백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와이프를 처음 봤었어요. 그 학교 내에 있는 과 신구 대면식에서 처음 봤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솔직히 흠뻑 빠졌었습니다. 완전 너무 이쁜 거예요. 저 자리에 멀리 서 있는 와이프가 너무 이뻐 보였는데 사실 근데 처음 보자마자 막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야, 뭐, 내, 뭐, 폰 번호가 이건데, 뭐, 좀, 번호 좀 주세요.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고, 또, 아무래도 오빠니까, 뭔가 그 신구 대면식에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복학생으로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오빠니까 먼저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재입니다. 이번에 복학한 복학생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번호 교환하고. 번호를 처음 딱 교환 받자마자 이제 막 횡재를 불렀죠. 지금 이제 2년 동안 거의 다 뭐 여자에 대해서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막 그 이상하게 군대 갔다 오면 뭔가 모를 자신감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모든 여자를 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딱 그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 와이프에게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금방 잘하면 사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호도 받았겠다 해서 한 며칠 뒤에 제가 그 농구장에 농구를 보러 가자고 했었죠. 이 스포츠를 같이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내면서 같이 막, 뭐 즐겁고 막 환희에 불타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좀 뭔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군대 내에서 그런 글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들을 본 그 배움을 그대로 써먹었죠. 그러니까 이 보러 가자니까 또 와이프가 보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열심히 막 농구하고 막 농구 막 보러 가면서 저는 또 나름대로 약간의 있는 척 하려고 뭐 더치페이 하자 이랬어요. 그 표는 야 오빠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더치페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뭐 오빠가 돼서 또 더치페이 그냥 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구표를 제가 샀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서 농구를 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아까 그 농구를 표를 샀으니까 과자는 자기가 사겠다는 겁니다. 와,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농구 끝나고 막 와이프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막 농구를 엄청 재밌게 막 같이 응원 막 하고 그때 뭐 KT를 저희가 응원을 했었는데 이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응원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막 와이프가 집에 가기 싫다면서 같이 좀 그 사직 운동장 그쪽 주변을 돌면서 좀 놀다가 가자는 거예요.
됐다. 이거는 무조건 그 와이프가 저에게 빠져버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사실상. 근데 아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문자가 일단은 씹혔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문자를 보냈는데 또 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그 군대에서 또 배운 게 있거든요. 이게 문자를 보내면은 한 20분 뒤에 답장을 해라 뭐 이런 걸 제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20분 뒤에 답장하려고 보냈는데 이게 뭐 6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게 뭐 와야 20분 뒤에 답장을 할 수 있는데 뭐 6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올가미에 제 스스로 빠졌죠. 계속 막 폰 계속 보고 다시 한번 보내고 혹시 뭐 문자가 안 갔으면은 내가 이런 거니까 다시 문자 보내는데 한번 확인해 줄래? 뭐 이런 찌질한 멘트들 이런 게 막 가지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좀 찌질합니다. 이게 한번 보냈는데 그 한 1시간 뒤에 계속 막 문자 보다가 혹시 안 갔을까봐 막 또 보내고 막 이랬죠. 그런 세월이 지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학교 개강을 했어요. 사실 친구 대면식하고 이 뭐 농구를 보러 간 거는 3월 개강하기 전이었거든요. 2월 달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그 한 달 안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3월 개강하기 전에 또 와이퍼가 갑자기 또 연락 와가지고 그때 저보고 아랍어를 듣자고 하는 거예요. 아랍어. 전 사실 아랍어 뭐 관심도 없는데 근데 또 이 뭔가 그 호감이 있는 여성이 갑자기 저에게 아랍어 듣자고 하니까 이게 또 오는구나. 역시 이제 아까 뭐 문자는 잘 안 됐지만 실제로 만나면은 말을 잘하니까 이 친구는 문자를 잘 안 하는 타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또 아랍어를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아랍어 수업을 첫날 가니까 그 와이프가 친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가 나를 위해서 들은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있는데 복학생 오빠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헐레벌떡 막 뛰어가곤 했죠. 그래도 그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아랍어 수업이었는데 그래도 그날만큼은 와이프를 처음 보고 한 3시간 동안 꾸준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에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 몇 번 화목 이런 날 보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일부러 와이프 등교하는 그런 루트에 일부러 막 혼자 와서 막 기다리고 은근슬쩍 막 갑자기 마주친 것처럼 막 기다리고 이런 적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3월달 말에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와이프가 그때 김해에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너무 이 쿵쾅거리는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와이프에게 직접 고백을 하러 김해를 찾아갔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김해 찾아가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죠. 항상 그 또 군대에서 배운 거에 보면은 밤에 약간 그 어두컴컴한 조명 밑에서 이렇게 탁 기다리고 있으면 그 조명이 저의 그 조명빨 로 엄청 멋있게 보인대요. 여자들이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또 저도 나름대로 또 고민했죠. 막 그 선물 한 개 사가지고 조명 밑에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김해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밤늦게 이래 갑자기 오라면은 이 멀리서 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감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감과 그리고 그 와이프가 오기 전에 막 찾아봤죠. 조명 같은 거. 일부러 또 그 흰색 조명은 안 돼요. 그 노란색 조명. 노란색 조명 밑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래 다 기다렸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딱 오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 자기도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그 복학생 오빠가 부산에서 김해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밖에 있으니까 나온나 이러고 있으니 아마 그때 그 와이프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전혀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속았죠, 또. 진짜 와이프 지금 보면은 아마
또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속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때 나와가지고 제가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로 실패했어요.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바로 빠빠이 뭐 이렇게 하고 와이프는 그 거절하고 나서도 그 회사 그 학교 생활이 어색해지는 거에 조금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 그 오빠 뭐 내일 뭐 어색해지지 말자. 사실 오빠는 남자로보다는 오빠로서 그러니까 뭐 같은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색해지지 말자 하면서 막 먼저 또 그 카톡이 그 카톡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문자 오더라고요. 또 저는 그 거절당했지만 그 문자 오는 거에 그 마음 씀씀이에 또 감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어색해지지 않게 노력할게. 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굳이 네가 어색해지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또 막 이상한 문자들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했죠. 근데 접으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접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학교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도서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다니는 곳 쪽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야 뭔가 막 이렇게 시끄러워야 공부에 그나마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막 와이프 생각이 나니까. 그런 의미로 계속 이래 살다가 좀 있다가 4월쯤에 다시 고백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때도 좀 참 웃긴 게 그때 와이프는 이제 부산에 이사를 왔었어요. 그때 4월에 이사를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하나의 그 단서를 줬었어요. 그 뭐였지? 그 뭐 북구 쪽에 한 만덕쯤에 어떤 그 지하철역을 말해줬었는데 그 지하철역쯤에 살 거다라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또 그 정보만을 가지고 퇴근이 아니고 뭐지? 그 학교를 퇴근이 아니고 이제 직장인이 돼가지고 뭐라 해야 되죠? 퇴근이라 하겠습니다. 그 퇴근이라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5시에 저도 빠르게 그 주변 그 역 주변에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5시에 가서 문자를 보냈죠. 와이프한테. 지금 나올 수 있냐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와이프가 그 이후부터 사실 문자에 답이 없었어요. 보내면은 뭐 답장이 한 하루 이틀 뒤에 오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가 항상 그때마다 이런 문구를 같이 넣어줬어요. 폰을 이제 봐서 뭐 이런 문구를 이제 넣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순수하니까, 순수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진짜 이제 본 줄 알고 그래 그래 막 하면서 그래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도 당연히 폰을 안 볼 줄 알았습니다. 그때 5시에 그 역 주변에 가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막 뚜벅뚜벅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어딘지는 모르니까 역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니까 그 역에 딱 가서 선물 사가지고 뚜벅뚜벅 그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정말 많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왜 제가 그날을 또 택했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요. 비가 많이 오면은 뭔가 이게 또 이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비 오는 날에 막 이렇게 우산 같이 쓰고 막 비 맞고 이러면은 뭔가 좀 애틋해 보이잖아요. 저는 또 그런 연출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비를 맞았는데 비를 맞은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날에 그 고백하러 갔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아예 문자가 답이 안 와요.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그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엄청 추운 날에네. 그러니까 11시 한 20분쯤인가? 그때 되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제 제가 지하철역쯤에 그 지하철역에 보면은 핸드폰 충전하는 곳에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었어요. 충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셔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하철역에. 셔터가 내려가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를 부산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와이프는 답장이 전혀 오지 않았었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버티면은 이제 정말 와이프가 감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버텼죠. 그래서 이제 새벽 그 4시, 5시까지 계속 버텼어요. 그 셔터 내린 거 셔터에서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버텼는데 밤을 샜죠. 그러면서 가다가 한 4시쯤인가 5시쯤에 폰이 꺼져가지고 막 급하게 그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5시 폰 꺼지니까 마치 그때 뭔가 문자가 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또 공중전화 찾아가가지고 와이프에게 그 예전에 공중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 공중전화로 문자로 와이프에게 또 문자 넣어놨어요. 혹시나 내가 지금 폰이 꺼졌으니 지금이라도 봤었으면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연락을 달라. 나 지금 공중전화에 있다. 얼마나 찌질합니까 이게. 네? 이게 너무 찌질하잖아요. 하여튼 이제 답장은 한 7시쯤에 왔어요. 그 역에 한 6시인가 5시 몇 분부터 이제 셔터가 올라오고 급하게 뛰어가가지고 폰을 충전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역시나 문자는 오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한 7시까지 기다리다가 7시에 이제 저는 안 되겠다 해서 집에 왔는데 가다가 와이프에게 문자가 왔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오더라고. 오빠 무슨 일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이렇게 하면 스토커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 그 고백해가지고 그 계속 쫓아다니는 그 스토커라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 저는 와이프가 진짜 그래 그렇게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모르고 뭐 알면서 안 받았겠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때부터는 와이프가 이제 저를 피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피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냥 5월 달에 그래서 이 성년의 날에 제가 선물을 줄 때까지 엄청 좀 한 달 동안은 피하면서 다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고백을 했었어요. 한 10번, 정말 한 10번까지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12월 25일 때 고백은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23일 날 저희가 고백을 했어요. 2일 이후에 사귀자고 했으니까. 23일 날, 아니다. 25일 날, 23일 날 고백했네. 23일 날 고백을 했는데, 그때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는 이제 그때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 역에 가가지고 고백을 하려고 했었어요. 딱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절학기가 시작하고 계절학기가 끝나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 중요한 날, 제가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날,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갑을. 사실 그 와이프한테 전화하면은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그날따라는 전화를 하니까 바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전화를 딱 했는데, 여보세요? 이거 뭐야?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여보세요? 이렇게 했죠. 여보세요? 이러니까. 오빠, 뭐, 근데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갑을.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니까 막 고백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혹시 뭐 돈은 있냐? 뭐 집에 갈 수 있는 돈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끊트만, 그 다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엄청 또 뛰어다녔죠. 혹시나 돈 없이 어디 뭐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에 보면은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이 총 3군데가 있어요. 그 집 쪽으로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정문 쪽에 있고 후문 쪽에 있고 그 중간 쪽에 하나가 있는데 3군데 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노렸죠. 제일 많이 오는 곳에 딱 기다리면서 여기에 와이퍼가 올 것이다 해갖고 그 앞에서 기다리니까 진짜 와이퍼가 그쪽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저는 이제 그냥 물었죠. 돈 구했냐? 그러니까 와이퍼가 돈 구했대요. 그때 또 실망을 했죠. 내가 아니고 또 누구에게 돈 구했냐? 근데 또 그건 내색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또 와이프는 돈 구했다 하면서
저는 이제 뻘쭘뻘쭘 이러면서 혹시 뭐 오늘 얘기해 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또 버스 와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버스를 이렇게 꾹 보고 있다가 한 5분인가 이래 보고 있었나? 보고 있다가 급하게 이제 택시 타고 좀 갔었어요. 택시 타고 와이프 쫓아서 갔었어요. 그 버스 타고. 버스를 이제 쫓아갔죠. 그래서 그 역 앞에 미리 좀 내려달라고 택시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그냥 미리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와이프가 내리는 거예요. 마치 또 그 버스에서 내린 것 마냥 또 전 정류장에서 내려서 뛰어온 것 마냥 또 그 엄청 그 이상한 연기력으로 막 헐 하면서 와이프의 딱 그 어깨를 잡고 딱 돌리면서 바로 고백을 했었어요. 마치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근데 또 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오빠 미안이라면서. 엄청 놀랬지만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한 10번 정도 거절했기 때문에 뭐 익숙했었어요. 여기 거절하는 게, 거절당하는 게. 뭐 얘기하면 맨날 바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했었는데 그때만큼 이제 연도가 지나가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와이프 보고 그 오늘은 좀 술을 한 잔 좀 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한 잔 사달라 하니까 와이프가 돈은 없는데 그래 뭐 사줄게 해갖고 그쪽 북구의 만덕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뭐지? 곱창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 4병을 먹었어요. 소주 4병을. 이 한 병을 같이 얘기하면서 먹고 와이프가 잠시 그 화장실 갔다 오는 날 2병을 그냥 내리 까고 내리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 한 병을 와이프 왔을 때 이제 시켜가지고 같이 먹다가 바로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그 뭐지? 그 곱창 그 위쪽 판에 머리를 박고 바로 넉다운 됐었죠. 그때 와이프가 이제 제 친구를 불러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 그 회사 그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친구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딱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굉장히 부끄럽고 막 한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와이프한테 엎혀가지고 막 토까지 한 거예요. 토까지 하고 또 토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키스를 한 거예요. 키스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은 변태 아닙니까 변태.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때도 그 그런 엄청난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또 그때 당시에 엎였었던 그렇게 이렇게 같이 와이프가 나를 부추겨줬었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고. 그런 생각부터 들지만 이제 어쩌겠습니까? 정말 이제 끊어야죠. 정말 이제 그 와이프는 도저히 얼굴을 들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또 솔직히 그때 이제 키스를 성공했던 건가 안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어요. 정말 키스를 성공했을까? 근데 이게 토를 하고 키스를 한 것도 좀 이상하고 키스를 하고 토를 한 것도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되고 이제 와이프가 친구한테 통해서 가지고 토마토 주스랑 몇 개 이래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날 고맙다는 문자도 못 했었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는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마음을 정리하려고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와이프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24일 날이었나? 혹시 오빠 크리스마스 때 뭐해? 이렇게. 이게 뭐 하긴요.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아무런 약속 없는 제가 뭐 하겠습니까? 농구나 하러 가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문자로 오빠 크리스마스 때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진짜 그 문자는 진짜 그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너무 제가 황홀해가지고 와, 참. 그 문자를 받고 바로 번개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막 콘서트 홀 처음으로 예매하고 저 혼자 그때 와이프랑 처음 본 게 바이브랑 빅마마 김범수 콘서트 세 개서 그 동시에 한 콘서트였는데 그거 예매해가지고 바로 와이프 보고 그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러 가자라고 했었죠. 사실 그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여자랑 같이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었었고 그날 와이프에게 고백을 받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또 예쁜 사랑을 하면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분 얘기했네요. 혼자서.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아마도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리기 전까지 그냥 올려놓을게요. 뭐 그냥 두서없이 아무런 편집 없이 올려놓고 할 거니까 네, 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7년이 사귀고 나서도 사실 풍파가 없었진 않았어요. 저는 엄청 좋아했는데 사실 와이프가 조금 저에게 좀 했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